안녕하세요. 재미로 보는 사주팔자 왕초보 탈출하기. 이번 시간은 24절후와 육식갑자와 공망 사주 구성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후와 자연현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4절기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입춘, 우수, 경칩, 춘분부터 해가지고 소한, 대한, 동지, 소한, 대한까지 이르는 24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24절기의 자연현상이 무엇이 있는지는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겠지만은 한 번 더 기억을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춘. 입춘은 1월에 해당이 됩니다. 봄 기운의 온기가 땅속에서 시작한다. 동면하고 있던 벌레가 움직인다. 물고기가 얼음 밑을 돌아다닌다. 이것이 1월 입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주 명리학에서 말하는 1월 2월과 우리가 양력에서 쓰는 1월 2월은 다릅니다. 음력에서 말하는 1월과도 다릅니다. 다음 우수도 1월에 해당이 됩니다. 땅속의 온기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지상의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다 늘어놓는다.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간다. 초목이 싹이 트기 시작한다. 다음 세 번째, 경칩. 땅속의 온기로 겨울잠을 자고 있던 벌레들이 잠을 깨고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다. 복숭아꽃이 피기 시작한다. 꾀꼬리가 온다. 매는 보이지 않고 비둘기가 날아간다. 춘분. 네 번째, 춘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 춘분이 낮과 길이가 같아지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추분도 마찬가지고. 남쪽에서 제비가 날아온다. 우레소리가 들려온다. 처음으로 번개가 치기 시작한다. 여기가 춘분에 해당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청명. 청명이 모 국회의원에 의해서 유명해졌지요.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뭐 별 차이가 없다고. 군생 초목들이 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여 싹이 트고 풀잎이 돋아나기 시작한다. 월동하기 위하여 따뜻한 곳으로 갔던 조류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들쥐는 숨고 종달새는 울어댄다. 무지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섯 번째, 곡우. 곡우는 3월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곡식의 종자들이 싹트기 시작한다. 마름이 생기기 시작한다. 산비둘기가 깃털을 턴다. 뻐꾸기가 뽕나무에 내린다. 다음 일곱 번째, 입하. 4월입니다. 여름의 달들이 4, 5, 미월이 여름의 달들이죠. 그래서 그 여름의 달들 중에서 입하가 여름의 시작입니다. 4월. 여름에 접어든다. 청개구리가 운다. 지렁이가 땅속에서 나온다. 오이가 나온다. 여덟 번째, 소만. 역시 4월에 해당됩니다. 뻐꾸기가 울기 시작한다. 썸바퀴가 돋아 나온다. 냉이가 누렇게 죽는다. 보리가 누렇게 익는다. 다음 아홉 번째, 망종. 5월에 해당됩니다. 가을, 즉
입동 이전에 파종되었던 고식들이 성숙을 끝내는 때에는 1년생 곡식들의 종자는 모두 망종 이전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다. 망종이 지나서 씨를 뿌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알차게 되지 못합니다. 어릴 때 좀 이른 6월이나 이럴 때 수박을 사 먹고 또 이 옥수수 씨를 뿌려서 잘 크던데, 하여튼 가을이 돼 가지고 보면은 항상 덜덩글더라고요. 수박도 크다가 말아버리고. 망종 이전에 심어야 된다는 것을 어릴 때 몰라서 수확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명아 제비가 생긴다. 외가리가 울기 시작한다. 지바퀴가 울음을 멈춘다. 다음 10번째, 하지. 낮의 길이가 1년 중 가장 길다. 사슴의 뿔이 떨어진다. 매미가 울기 시작한다. 다음은 11번째, 소서입니다. 6월에 해당됩니다. 6월은 미월이죠. 미토월. 더위가 시작된다. 더운 바람이 분다. 귀뚜라미가 벽에 기어다닌다. 매가 비로소 사나워지기 시작한다. 대서, 12번째 대서 6월입니다. 1년 중 가장 무덥다. 썩은 풀에서 반딧불이 생긴다. 흙이 습하고 더러워진다. 큰 비가 때때로 내린다. 다음 13번째, 입추 7월입니다. 지상에 냉기가 돌기 시작한다. 서늘한 바람이 분다. 이슬이 진하게 내린다. 쓰르라미가 운다. 다음 14번째, 처서 7월에 해당이 됩니다. 1년 중 식물들은 성장을 멈추고 인간은 이때부터 찬바람기가 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매가 새를 잡아 늘어 놓는다. 천지가 쓸쓸하기 시작한다. 논에 벼가 익기 시작한다. 다음 15번째, 백로 8월입니다. 벼꽃이 피기 시작한다. 기러기 떼가 날아오고 제비가 돌아간다. 새들이 먹이를 저장한다. 16번째, 추분 8월에 해당이 됩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 우레 소리가 그친다. 동면하는 벌레들이 구멍을 막기 시작한다. 땅 위의 물이 마르기 시작한다. 다음은 17번째, 할로 9월에 해당이 됩니다. 철새들이 월동을 위하여 떠나고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동면에 들어간다. 기러기가 모여든다. 참새가 줄어들고 조개가 나돌기 시작한다. 국화꽃이 핀다. 다음은 상강 18번째. 서리가 내리면서 모든 곡식들이 시들기 시작한다. 성냥이가 산짐승을 잡는다. 초목의 잎들이 누렇게 변하며 떨어진다. 동면하는 벌레가 모두 땅속으로 들어간다. 입동 10월 19번째, 입동. 1년의 농사가 끝난다. 1년의 모든 농사가 끝난다. 물이 얼기 시작한다. 땅이 비로소 얼기 시작한다. 꽁이 드물어지고 큰 물에서 조개가 잡히기 시작한다. 20번째, 소설 10월에 해당됩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무지개가 생기지 않는다. 천기가 올라가고 지기가 내려온다. 만물이 퇴색하고 겨울이 시작된다. 21번째, 대설. 큰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할단새가 울지 않는다. 호랑이가 교미를 시작한다. 22번째, 동지 11월.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이 짧다.
지렁이가 고결한다. 고라니의 뿔이 떨어진다. 샘물이 온다. 다음 23번째 소한 12월에 해당이 됩니다. 지상은 차고 지하에 있는 뿌리와 열매는 휴면 상태에 들어간다. 기러기가 북쪽으로 간다. 까치가 집을 짓기 시작하고 꿩이 운다. 마지막 24번째 대한 12월 마지막입니다. 휴면하던 상태에서 봄을 대비한 발알의 준비를 한다. 닭이 알을 낳는다. 새는 높이 빠르게 난다. 물이 꽁꽁 얼어 붙는다. 이렇게 24절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연현상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육식갑자와 공망. 육식갑자는 천간 열자와 지지 12자를 하나씩 대입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육식갑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육식갑자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천간 열자와 지지 12자를 하나씩 차례대로 순서대로 써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맨 처음 갑자로 시작해서 맨 끝에 개로 끝나고 61번째 다시 갑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식갑자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갑과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의 자로 시작하여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이렇게 하면 10개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지지에 남는 글자가 뭐지요? 술과 해가 남지요. 이 술과 해 두 글자를 공망이라고 그럽니다. 앞서 갑자부터 계유까지 10가지가 있지요. 10가지 일주가 나오지요. 이 일주에 해당되는 공망이 술과 해가 공망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글자는 뭐가 되냐 하면은 다시 갑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천간은 갑으로 시작을 하고 지지는 공망이 되었던 술과 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하고 나면은 또 글자 2개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 글자가 신과 유인데 이 신과 유를 방금 말씀드린 10가지 천간과 지지 있죠. 갑술부터 개미까지 이 10가지에 대한 10가지 일주에 대한 공망이 신과 유가 됩니다. 그래 나가면은 다음에는 갑신부터 나가게 되겠죠.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그리고 또 2개가 남지요. 순서대로 2개씩 계속 남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술해가 남았고 그 다음엔 신유가 남았고 그 다음에는 오미가 남습니다. 이번에는 오미가 갑신부터 계사까지의 공망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갑오부터 시작을 하겠죠.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하면은 10개가 되고 나머지 2개 진과 사가 이 10개의 일주에 대한 뭐가 되지요? 공망이 되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 공망되는 진과 사, 갑진부터 해서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 하면은 이번에는 인과 묘가 남습니다. 그러면 갑진부터 개축까지의 공망은 인과 묘가 됩니다. 자기 일주의 공망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과 묘, 갑인, 을묘부터 시작해서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계해 하면은 자와 축이 남죠. 이 자와 축이 갑인부터 계해까지의
일주에 대한 공망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육식갑자와 공망을 모두 알아본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노트에다가 천간에다 10글자 갑을병증 무기경 신임계를 써보시고 지지에 자축임묘 진서오미 신유술의 12가지를 써보시고 갑자부터 개까지 10개씩 쭉 써보시고 남는 것이 공망이 된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써보시면은 평생 안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뭐 이 육식갑자를 외우면 제일 좋은데 이 육식갑자를 앞으로도 외우고 거꾸로도 외우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이 바쁜 세상에 원리를 알면 되지 굳이 뭐 이것을 외울 필요까지 있을까 싶은데 뭐 내용량이 풍부하신 분은 외우시면 좋고 저같이 내용량이 조금 짜치는 사람들은 짜치는 사투리인 거 아시죠? 짜치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조견표 보고 나는 하겠다 이러면 뭐 그러면 됩니다. 뭐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은 아니고요. 이런 표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표들을 코팅해 가지고 뭐 사주부터 넘겨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외워서 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내가 이 사주를 갖다가 30년 봤는데 40년 봤는데 하는 사람들 그 사주 100개 보면 있지요. 그 중에 절반은 엉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그래 본 거를 갖다가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보면은 오류들이 많다는 거를 항상 느끼게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오류가 적은데 나이 들면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뭐 제가 읽다가도 오류가 생기는데 뭐 오류가 생기는 것 갖다가 바로바로 체크는 하지만은 그 나이 드신 분이 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하시게 되면은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외우시는 게 제일 좋고 그 외우시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이 조견표들을 한 10장 정도만 코팅해 가지고 보실 때 사주 보실 때 이렇게 간단하게 참조하시면은 됩니다. 뭐 중고등생 같이 외워서 보는 시험도 아니고 그냥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은 어디에 있어서 내가 찾을 수만 있으면은 보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뭐 책을 찾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그것을 그냥 카피해 가지고 코팅해서 그냥 쓰시면은 뭐 몇 년을 써도 뭐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냥 종이에다 카피해가 쓰게 되면은 뭐 몇 달 지나면 다 찢어지고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장하는 게 저는 조견표를 갖다가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건 다 외우는 것이죠. 뭐 사람의 머리로 외우시면 외우는 집니다. 근데 이 바쁜 세상에 또 이것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외우셔야 되고 뭐 업으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야 뭐 재미삼아 보는데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있나 싶은데 그래도 머리 좋으시는 분은 외우시더라고요. 다음은 사주 구성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연주와 월주와 일주와 시주가 있지요. 그 사주에는 천관과 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이 있는데 연주는 그 뿔이 해당이 됩니다. 월주는 줄기와 싹에 해당이 됩니다. 싹과 줄기. 그리고 일주는 꽃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는 결실, 열매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근묘화실 이럽니다. 근묘화실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식한 사람이 방금 이 쉬운 말을 조금 어렵게 하면은 근묘화실이 됩니다. 다음은 이 사주로서 또 혈족도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은 연주는 조상궁에 해당이 됩니다. 조상궁, 조부모궁, 가문에 해당이 되고 그 월주 있죠. 월주는 부모, 형제궁, 가족, 친가, 친정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일주는 무엇에 해당이 되냐?
자기 자신과 배우자궁, 가정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시주는 무엇에 해당이 되냐? 자식궁과 후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연월일시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좋다 이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좋다, 안 좋다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겠지요. 다음에 사회 조직으로 볼 때는 연주는 국가, 조국에 해당이 됩니다. 월주는 사회생활, 사회와 직장에 해당이 됩니다. 일주는 가정과 이웃에 해당이 되고, 시주는 이웃과 환경에 해당이 됩니다. 시간으로 볼 때는 종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연주는 전생에 해당이 되고, 월주는 과거에 해당이 되고, 일주는 현재에 해당이 되고, 시주는 미래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주 전체를 일생으로 볼 때 연주를 15년, 월주를 15년, 일주를 15년, 시주를 15년씩 잡는데 그럼 60년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수명이 좀 늘어나서 이것을 대략 20년 정도씩 잡기도 합니다. 20년을 잡게 되면은 연주 20년, 월주 20년, 시주 20년, 일주 20년 하면은 60년이죠. 나머지 시주를 나머지 인생 기간으로 잡기도 합니다. 그거는 풀이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사주를 이제 직접 보시게 되면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재미로 보는 사주 명리하니까 좀 틀리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파마다 15년을 잡는 학파도 있고 20년을 잡는 학파도 있습니다. 수명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 100년을 살면 또 25년씩 잡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다른 데는 뭐 15년씩을 잡고 맨 마지막에 시주를 갖다가 나머지 전부로 잡는 것이 제일 무방하지 않나. 좀 오래 사시는 분들은 한 20년씩 잡으면 될 수도 있다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25년, 30년씩 잡는 거는 그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주 같은 경우는 자기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30년씩 잡으면은 나이 60에 결혼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한 15년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 조금 길게 보면은 20년 정도 잡을 수도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연주는 우리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가 한 2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월주는 결혼하기 전까지로 통상 보면 되니까, 예전에는 결혼을 좀 일찍 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20대 초중반에 했고 남자도 20대 중반 후반에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결혼을 20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절반 이상이 30 넘어서 다들 하게 되니까, 심지어는 40이 돼서 하는 경우도 많이들 있으니까 요즘은 15년씩 잡는 거는 조금 짧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주를 통변하실 때 적당히 유도리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간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간관은 좀 유식한 말로 금묘화실이라 그랬지요. 인간도 우주 가운데 있는 물체에 불과하므로 인간을 식물에 비유하여 식물의 일대기와 인간의 일대기를 같이 묶어 설명하겠다. 식물에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어 꽃이 피고 나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인간도 조상이 있고 부모가 있어 내가 출생하는 하였고 내가 출생함으로써 나의 자식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연주와 식물의 뿌리, 식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결코 우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그의 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과 같이
인간도 내가 있기까지에는 반드시 나의 조상이 있었기에 내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주 철학에서는 연주를 조부모의 환경을 알아보는 곳으로 보는가 하면 천간을 할아버지, 지지를 할머니로 보며 연주에 길성이 있으면 조부모 대에는 흥가였다고 보고 흉성이 있으면 폐가였다고 보며 년과 월의 간지가 상충하고 있으면 조부모와 나의 부모는 별거했다고 보며 연월에 길성이 있고 상합 상생하고 있으면 나의 부모는 조부모로부터 행복을 내려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니까 좀 더 머리에 탁 와닿지요. 다음은 월주와 식물의 싹, 금묘, 화실에서 이제 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묘자는 모묘입니다. 그 묘목할 때 쓰는 묘자 있지요. 그 묘자입니다. 월주는 식물의 싹 또는 묘판과 같다고 하겠다. 부모 형제가 기거하고 있는 가정과 같다고 하겠다. 월간을 아버지로 보고 월주를 어머니로 보며 월주에 길성이 있으면 부모 형제가 행복하다고 보지만 흉성이 있고 충파가 있으면 부모 형제의 덕이 없고 불화했다고 보며 청장년기 또한 불호했다고 본다. 다음 세 번째, 일주와 식물의 꽃, 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주는 나의 꽃이며 나의 가정이다. 일주는 천간을 나로 보며 지지는 아내로 보며 여자일 때는 천간을 나로 보며 지지를 남편으로 본다. 특히 이곳은 내가 되는 곳으로 나의 꽃 중에 꽃과 같아 이 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기 위하여 이렇게들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더불어 이곳은 사주를 구성할 때 일주의 천간을 중심으로 각 연월 일시에 분포되어 있는 천간과 지지에 대조하여 육신을 표출하는 곳인가 하면 나의 가정환경, 부부관계, 애정관계, 부귀공명과 흥패의 여부도 알아볼 수 있는 곳이다. 일주가 흥왕하고 길성이 있으면 본인의 발전은 물론 윤택한 가정생활과 부부의 애정이 좋으나 흉성이 있으면 공고한 생활과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사회적 발전이 늦다고 본다. 다음 네 번째, 시주와 식물의 열매, 결에 해당이 됩니다. 금묘화 실 중에서 실, 열매에 해당이 되죠. 시주는 식물이 꽃을 피고 나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나의 자손을 말하기도 하며 나의 말년기로 보기도 한다. 이곳은 황제의 자리라고도 하는데 일주와 시주가 상생하고 천간지지가 합을 이루고 있으면 수복 부기의 기운이 시상에 모였다고 하여 본인의 인생 말년은 물론 훌륭한 자손을 두어 달덩이처럼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다고 본다. 그러나 일주와 시주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든가 파가 되어 서로의 오행이 뿌리를 이루면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게 되므로 이혼 또는 별거를 하게 되며 자손의 덕도 없어 인생 노년기를 외롭게 보내게 된다고 본다. 다음 연주, 연의 기준.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태양은 하루에 1도씩 동에서 서로 이동하여 365.2422일을 일주함으로 1년이 만들어진 것이고 지구는 스스로 자전 운행을 하면서 24시간을 만들고
주야를 만들어 1년을 만들어 놓는데 365.2422일이 걸린다. 즉, 이 말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회 공전하는데 1년이 걸린다는 말과 같은데, 연의 기준은 우리가 원력에서 보는 입춘일부터 소한 마지막 날까지 12월 31일로 본다. 그러므로 만약 입춘일에 태어났다면 입춘 절입 시각의 전에 태어났느냐 후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출생 연도가 달라지게 된다. 자, 이 사주명리학에서는 한 해의 시작을 입춘을 기준으로 봅니다. 양력에서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보지요. 음력에서는 음력 1월 1일을 설을 기준으로 보지요. 명리학에서는 입춘을 기준으로 봅니다. 통상 입춘이 언제냐 하면은 2월 4일이 입춘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통상 2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나의 이 사주 명리학에서 나이를 판가름합니다. 잘 아시겠지요, 이제? 출생연도를 입춘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춘일을. 이렇게 자연이라는 우주의 운동에 의하여 세워진 연의 기둥은 인간도 자연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에 식물로 말하면 식물의 원조인 뿌리와 같이 사람의 원조, 즉 조상과 같으며 나에게는 전생과 같은 것이다. 다음 6번째, 월주, 월의 기준. 달이 지구를 돌면서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달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공정궤도의 자전선을 따라 지구의 주위를 하루에 13도씩 29일 12시간 44분 28초 동안에 걸쳐서 1회 자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1개월, 즉 한 달이라고 한다. 그러면 태양과 지구는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있지만 달은 이와 반대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때 달 스스로 자전하게 되는 원인은 태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월주를 세울 때 연간에 있는 천간이 오운의 합이되고 합의된 오행을 다시 생하여 주는 것이 월주가 된 것으로 다음 조견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월주는 식물의 묘, 즉 새싹이 자라는 묘판과도 같으니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집을 말한다. 월주는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집을 말합니다. 어떤 학파에서는 이 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월지의 힘을 전체의 한 60%, 70% 정도까지 보는 학파도 있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엉터리 같은데, 근데 결과는 아주 훌륭한 결과를 도출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그 학파가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거지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론을 정립해가지고 사주를 풀어내니 뭐 당신은 잘못됐다, 당신은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를 수 있죠. 뭐 12 운성법으로 푸는 사람도 있고 월지 궁합법으로 풀어내는 곳도 있고 격국 용신법으로 풀어내는 데도 있고 통변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뭐 가장 편하고 쉽게 푸는 육친법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뭐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렸다 말은 못하는데 어느 하나를 완벽하게 하게 되면은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론이 맞고 저 이론은 틀렸다, 이것만이 뭐 완전한 선이다, 이것만이 진리다, 이거는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을 가지고 뭐 이게 옳리 저게 옳리 잘 모르시면서 깊이 연구 안 하시고 다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잘 모르시면 그냥 재미로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오랜 세월 깊이 연구하고 아시게 된 분들은 뭐 주장이 좀 강해질 수도 있지만은 뭐 5년 10년 공부하고 뭐 내가 홀리 뭐 이렇게 하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주장하시려면은 틀리더라도 한 30년 정도 공부를 하시고 계속 공부를 하시고 또 사주를 갖다가 최소한 10,000명은 넘어가게 보고 이러셔가지고 주장을 하셔야
그 주장이 그나마 조금 타당성이 있지. 뭐 10년, 15년 얼마 공부하지도 않고 또 사주 사례도 뭐 케이스 뭐 1000케이스, 2000케이스 정도밖에 안 보고 뭐 이것은 이렇니 저것은 저렇니 하게 되면 케이스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연구 사례가 너무 적으면은 오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아집이 생기죠. 그래서 최소 10,000케이스, 도사가 되려면 10만 케이스 정도는 해야 되죠. 그 정도는 하시고 뭐 좀 강하게 주장하면은 그나마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안 하시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은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다음 일주, 일의 기준. 내가 출생한 날의 일진을 일주라고 하는데 일진은 만세력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지구 스스로 자전하면서 우주 운동을 하는 힘과 같은 것으로 지구가 하루에 12시간 즉 24시간 동안에 걸쳐 일회 자전을 함으로써 하루를 만들게 되며 이것은 지구는 우주의 전체를 상대로 하는 자전 운동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태양이 주체가 되어 우주의 전체를 상대로 한 일회 자전을 함으로써 1일이 되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 1일이 확대된 것은 1년이요 1년이 축소된 것은 1일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인간은 우주 전체를 상대로 한 우주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라는 벗어날 수 없는 한정된 장소에서 지구의 한 구성원이 되어 우주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출생한 날의 천기 즉 일진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라는 자기를 결정하게 되고 이 나라의 천기가 갖고 있는 기질 그대로가 나의 성격에도 그대로 복사되는 신비로움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우주라는 대자연의 커다란 동력의 영향을 인간이라는 생물체가 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의 천기가 병이나 정이라는 화의 일진이라면 오늘 출생한 사람의 성격은 불과 같이 급하고 또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을 천성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내가 태어난 날의 생일날 즉 일진을 보고 일주라고 하며 이 날은 곧 나로서 식물의 꽃과 같으니 나의 꽃이 화려하고 예쁘게 피기 위해서는 주위의 환경과 온도 등 모든 조건이 알맞아야 아름다운 꽃이 무성하게 피어난과 같이 인생 운명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일주는 나라는 자신이 있기까지에는 부모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자손까지 있게 됨을 알 수 있는 주체의 성인가 하면 일지는 부부와의 관계는 물론 수명까지 판단하게 되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기의 꽃이 활짝 개화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본인의 영고 성세와 부귀영화를 말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마지막 시주, 시의 기준. 시간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운동을 하는 과정에 어느 위치에 어느 시간대에 내가 했느냐를 말해주는 곳이다. 그러므로 우주의 자전공전과 지구의 자전공전 궤도는 불변의 것이기 때문에 표준시간 또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좌우선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의 5시와 일본의 5시는 같을 수 없으며 중국의 5시와도 같을 수 없다. 이것은 시간의 표준이 되는 좌우선이 동경 135도선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의 시간과 한국의 시간은 일본의 시간보다 약 32분 늦고 중국보다 약 30분가량 빠르게 보아야 정확한 시간이라고 하겠으며 부산과 서울의 시차는 약 8분이므로 부산보다 서울이 약 8분 늦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산에 태어나신 분은 32분 넣는 게 아니고 24분 넣는 겁니다. 월주의 천간, 월두는 천간을 합하여 이를 상주하여 주는 것이 월두라고 했지만 시두는 일주를 합하여 이를 상극한 것을 시두로 삼았으니 도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신은 전날 밤 11시부터 새벽 1시를 말하지만 이 시간은 오늘과 내일이 바뀌는 날짜 변경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야자시와 명자시로 구분하게 된다. 야자시 밤 11시부터 12시까지, 명자시 새벽 12시부터 1시까지이다. 시는 식물의 열매와 같고 인생 말년과 같으니 본인의 열매와 같은 자손을 말하기 때문이다. 야자시는 전날의 일진을 정하고 명자시는 다음날의 일진을 일주로 정한다. 이상으로
재미로 보는 사주팔자 왕초보 탈출하기 8번째 시간 24절기와 자연현상 육식갑자와